첫 번째,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내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특약을 씁니다. 계약서에. 어디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돈 주는 게 아까워서 혹은 직거래에서 계약을 쓸 경우에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특약서를 잘 쓰고 이 특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꼭 가입을 할 것이며 세입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 가입할 건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도 임대인이 된다. 만일 세입자가 가입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임대인이 낸다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특례 보증보험 제도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임대인인 경우에는 2023년 8월 중에 새로 신규 상품을 만들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기존의 아파트는 0.13%, 아파트 외에는 0.15%. 근데 SGI는 이제 조금 더 비싼데 이 정도 비아파트는 0.1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잠깐 계산해 보면은 1억 5천만 원을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0.15%를 하면 22만 5천 원이 되고 2년 계약 시 45만 원이 될 거예요.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2년간 45만 원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또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답하라! 킹답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역전세 반환대출 정책이 나와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역전세 반환대출 분석 함께 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보도자료 가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서 뉴스 소식 보도자료 클릭하신 다음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보면은 보도 시점이 오늘 수요일 날 11시 이후에요. 내일 아마 기사가 쏟아질 거로 보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을 하는데 7월 27일부터 1년간, 그러니까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DSR은 기존 40%에서 60%로 상향됐고 RTI는 이거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세 수익률이 있는데 그게 기존에는 1.25에서 1.5배였는데 요거를 1배로 낮춰주는 것이었고요.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서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이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식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후속 세입자가 지금 당장 없어서 차익분을 대출받는 경우 요거는 뭐냐면 전세 반환 대출이 있는데 요거를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에서 1년 내에 이제 급하게 시행하는 전세 반환 대출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본인 스스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자력으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포인트고 만약에 이게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1개월 입주 안 하거나 이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익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1년이다. 그리고 타용도로는 활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지원 가중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제 전액 회수하고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시키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면은 세입자가 전세대출 이용 중인 경우에 세입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을 해당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거고, 이 경우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은행에 직접 있으니까 은행에다 받는다는 거니까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서 후에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첫 번째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제 이거를 신청하더라도 특약을 무조건 넣어라. 세 번째,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3개월 이내로 반환 보증 가입 등 보증료를 납입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약은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에 특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에 특약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 허그 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 1년간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의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 확인하고 세입자의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실시하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도 8월 중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이름도, 상품 주요 내용, 임대차 계약서 예시, 그리고 Q&A까지 등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 1년간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근데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가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말을 하고, 집주인은 개인 임대사업자 다 포함이고 주택 형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 포함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이건 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은 DSR 40% 적용 예외에서 60%까지 이제 본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자신의 연봉 대비해서 빌려주는 거고, LTV는 집의 담보 가치를 대비해서 빌려주는 거고,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RTI 1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월세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 수익률을 12개월을 곱해서 이 총 담보 가치의 몇 배를 받아들이느냐라는 걸 계산을 해서 기존의 1.25에서 1.5배였는데 이것을 1배로 낮춰서 한다는 거고요. 대출 금액은 가장 중요한데 전세금의 차액 지원이 원칙입니다. 필요시에는 전세금을 전액 대출한 다음에 차액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차액 지원이라고 하면은 1억 5천이었던 게 1억 2,600이 됐다. 그러면은 2,4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먼저 나가는 세입자한테 반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는 월세로 전환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필요시 전세금을 전액 대출한다. 1년 내에 계약하게 될 때, 그리고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도 본인의 퇴거자금 등을 확인해서 빌려준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보호조치인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주체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가입하면은 100% 지원을 하고 임대인이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하고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는 임대보증금 보증이라고 해서 이름이 달랐는데 지금
특례로 새롭게 임대인이 반환보증보험을 하는 상품을 8월 중에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약정은 이제 후속세입자가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 자기가 입주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되는데, 이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풀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반환 목적 외에 타 용도 쓰지 마라.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을 불가한다는 확약서를 써라. 반환 대출 기간 동안 신규 대출 구입하지 말아라. 요거가 약정서로 쓸 것 같아요. 개별적인 약정은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를 했느냐, 이것도 쓰고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보증료도 임대인이 납부하게끔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출 실행한 다음에 1년 내에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 안에 특약도 써야 되고, 이제 체결하게 되면은 1개월 내에 제출,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해라. 후속 세입자는 후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대출받고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라.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전입세대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행 시기는 이제 내일부터 1년 넘게네요. 2024년 7월 31일까지고요. 인터넷 은행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은행권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운영 절차. 후속 세입자와 전세를 체결한 경우, 후속 세입자가 당장 없어서 없는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속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단계가 은행에 먼저 집주인이 가서 상담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도하고, 그리고 의무를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서를 써라. 그 다음에 심사를 받아서 나오게 되면은 그 돈으로 가지고 먼저 나가는 사람한테 먼저 줘라.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아갖고 뭐 차액만 감액 등기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위에 특약서도 안 쓰고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하면은 대출 회수 등 대출 약정이 체결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환보증 가입인데,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약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가입을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보증기간이 아까 허그, HF, SGI 세 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후속 세입자가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가입하게 되면은 집주인이 그 돈을 주고, 집주인이 가입하게 되면 8월 중에 나올 테니까 모두 가능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요건이 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심사를 한 다음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공실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1년 동안만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 1년 내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그리고 이제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요거는 후속 세입자가 집에 들어온 후에 3개월 내에 가입해서, 세입자가 가입하면 집주인이 주고, 집주인이 가입하면은 집주인이 돈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도 은행에 먼저 가라. 그리고 은행에서 심사를 보고 본인이 들어갔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 실행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라. 네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 대출을 받았으니 그 집에 살았다고 하는 신고서를 내라 라는 거고요. 요거는 2년간 은행이 집주인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 3사 특례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임차인이 가입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그냥 내면 되고, 임대인 특례 보증은 8월 말에 출시가 되는 거.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적용 시 특례 반환 보증 보험만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 절차 유의사항.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을 전세 계약서에 반영하고 공인중개소만 통해서 계약해라. 요거는 공인이니까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정화가 됐다라는 판단 하에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공인중개사업소를 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으로 반환보증 가입하고
임대인 보증료 부담 의무도 이제 특약으로 넣어라. 이런 거예요. 보증을 가입하고 그 보증료도 임대인이 내라라는 거를 특약서로 넣으라는 거고, 이게 명시해놨는데 위반했을 때 세입자는 분쟁 조정이나 전세 반환 요구를 할 수 있거나 은행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나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특례보증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네, 한방 프로그램에 이런 계약서 있으면 빨간색 줄 쳐져 있는 것처럼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 라는 내용을 써라는 거고요. 이제 주요 Q&A가 있어요. 이 정책의 취지는 전세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세입자한테 주거 이동이 제약되는 등 이제 역전세 때문에 주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원활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제한적이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익에 대한 것만 대출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불필요한 반환 대출 수요는 아까 말했듯이 뭐 집을 산다든가 이 돈을 다른 데로 융통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번. 근본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기본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익만 지원하는 것만큼 규제 범위 대부분은 이번에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한 채당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익이 7천만 원 내로 전망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5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온 거다라는 걸로 나온 것 같고요. 효과는 대출 한도 증가분은 개인 다주택자는 1억 7,500만 원이 증가하는데 대출 금리는 4%, 대출 만기는 30년, 연소 등은 5천만 원일 때 가정시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개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5채 기준으로 3억 7,500만 원이 증가하고 금리는 4%라고 합니다. 예금 금리는 3%라고 하는데, 단 이미 실행된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차주별로 실제 대출 한도의 일부 차이는 있다. 그리고 이미 과도한 대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70%를 받고 있는 경우에 충분한 대출 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한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번 규제 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집주인의 개인적으로 자구 노력을 해라. 처분하든가 아니면은 임차인한테 월세를, 여월세라고 하죠. 이제 대출을 살고 있으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나오는 거를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라 라는 거고요. 사후 구제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갭투자자를 살려준다라는 거엔 세입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1년만 한시적으로 해서 하는 거다. 전세금 반환을 하라고 해줬는데 신규 집을 사거나 하는 등의 타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거나 자기가 사는 경우에 규제 완화에 포함된 이유가 뭐냐? 역전세 때문에 세입자를 최대한 폭넓게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자가거주를 원하는 집주인까지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 포함한다. 그런데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하고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냐? 이 경우 지원 한도나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한도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만큼 지원 가능하다. 반전세도 되고 보증부 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전액 월세인 경우 보증이 없으니까 별도의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는 이유는 이제 월세를 내지 않을까봐 혹은 집이 망가질까봐
보증의 용도로 보증금을 맡기는 건데 이거는 왜 써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가거주 집주인을 지원하게 되면 전세금 차액 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처럼 등록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임대되어야 되고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은 거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확인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 보증금으로 대출을 우선 반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노력하는 거를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 또는 본인이 입주해야 된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려다가 집주인이 자가거주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해주냐? 가능하다. 다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전환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은행이랑 명확하게 밝혀서 들어간 수수료, 약정을 했는데 위반했으니까 이 수수료는 지불해라. 반대로 자가거주 신청하다가 세입자를 들인 경우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것도 말을 어겼으니까 은행에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위반에 따른 수수료는 지불해라.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느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특약이 명시되면은 그 다음에 작성을 하고 공인중개사 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꼭 이용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례 반환 보증 상품 나온다고 하는데 어디서 가입하느냐. 아까 말했던 허그, HF, SGI 이 보증 3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경우 이제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건데 오늘부터 바로 가입이 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내일 날짜가 되는 거예요. 7월 27일부터 사용 가능하고 임대인이 가입하는 상품은 8월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이 허그는 인터넷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두 가지 반환 보증 상품 중 임차인하고 임대인 두 가지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은 세입자 보호 조치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모두 운영할 계획이다. 집주인 상품은 8월 중에 출시하는 이유가 뭐냐? 임차인 상품은 7월에 바로 하는데 그러니까 임대인 반환 보증 상품은 신규로 만드는 거니까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 8월 중 조속히 출시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다. 근데 1년만 왜 한시적으로 시행하냐? 그러니까 단기적인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전세 시장 보면서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번 대책을 은행권만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 비은행권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충분한 창구, 대면 창구도 있고 전산 설비도 잘 돼 있어서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대책을 시행하는 게 좀 불안하니까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 전세 반환 대출이 있는데 이건 역전세난이 난 일시적인 현상을 이제 세입자 보호를 조치를 이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억짜리가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은 차익만 대출해주는 게 원칙이고 첫 번째 특약을 쓰고 은행은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해주는 거고 세입자가 입주하면은 3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하고 보증료를 임대인이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증보험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즉시 이용 가능하고 임대인 가입 상품은 8월 중에 나올 건데 8월 말에 예정이라고 해요. 절차는 첫 번째, 은행에서 심사를 받는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특약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세 번째, 대출을 실행한다. 네 번째, 세입자가 전입이 하게 되면은 반환보증을 가입을 했는데 3개월 이내 하고 임대인이 낸다. 상품 유형은 임대인이 반환대출 시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만 인용이 가능하다. 요 말은 지금 역전세난 때문에 전세 반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만 이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주택용은 모든 주거용 건물은 다 가능하고 HF만 10억이고
허그하고 SGI는 1차 보증금 상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보증금이 이제 차액이 있는 것만큼 내려갔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근저당권을 합쳐서 집값의 90%, 그래서 126% 룰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부하고 대출 시 의무사항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반환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되고 보증료를 임대인이 지불해라. 이걸 안 하면 대출 회수 및 대출 관련해서 제재를 부과하겠다. 가입 절차는 이제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은 특약상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공인중개사업소를 통해라.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나서 특례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보증료는 임대인이 직접 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대납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급해라 라는 거고요. 특약 문구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은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거예요. 요게 전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새로 나온 내용들을 안내해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